안녕하세요. YN 고전읽기입니다. 경제책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당연히 수능 비문학 제시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경제담론이고 또 언어 영역, 그 다음에 요즘은 통합사회라고 해서 과학과 사회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문과생이건 이과생이건 사회를 다 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경제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입논술시의 경제 지문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5년치 대입논술을 다 풀어보는데요. 경제경영학과, 한의대, 인문 전부 다 경제 문제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금 문제, 복지 문제, 기업가 문제, 혁신 문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근본위제, 금융위기,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3, 4년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를 보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용어가 어렵죠. 용어 자체가 낯설고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가 않고요. 일단 개념 자체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학 책들 여러 가지 파는데 개념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서들이 짧게 다이제스트하게 이렇게 잡지처럼 개념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학의 문제는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에 어떤 경제학적 담론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례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공부는 스토리텔링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허생전 하나만 우리가 배운다 하더라도 조선 후반 경제 문제, 사회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의 문제, 정치 체제의 문제가 다 복합되어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생전을 많이 익혔는데 그런 텍스트가 드물어요. 그리고 관련된 좋은 책들도 사실 매우 드문 편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행동경제학에서 나오는 게임 이론, 죄수의 딜레마, 프레이밍 효과, 최종 제한 이론, 사슴사냥 이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제시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 5년간 내내 그랬어요. 그런 것들도 행동경제학적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쟁점들이고요. 그래서 경제학 관련해서 저희가 책들을 많이 찾아보지만 좋은 책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 관련해서는 19세기 경제학자들 책들이 가장 좋습니다. 19세기 경제학이라는 건 완벽하게 인문학적, 철학적, 국가와 시장을 보는 담론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막스의 자본론,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하이에크, 케인즈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막스의 자본론은 완전 기본서입니다. 근데 자본론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혼자 읽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본론은 어머님들이 이거 예전에 못 읽게 했던 금서 그 빨갱이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주 옛날 얘기고요. 막스의 자본론은 완벽하게 자본의 영업 비밀을 밝히고 있는 기본서 중에 기본서입니다. 사실 그걸 읽어야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20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 예전 20년 보이지 않는 손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케인즈의 여러 가지 경제 이론은 대공황 시기, 전쟁 이후 수정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핵심인데 케인즈 모르면 안 됩니다. 지문 해석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지금의 체제죠. 신자유주의가 요즘 인기가 있고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또 글로벌 경제에서 하이에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사람의 생각의 관점과 차이점 정도, 공통점 정도는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네 학자가 다 나와요.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당시에 물가 문제, 또 부동산 문제, 환율 문제, 그 다음에 경제성장 문제, 규제 완화, 양적 완화,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게 공부하는 거지. 그냥 이론만 안다고 해서 이론을 다 외우기도 힘들고 이론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제가 경제학 책을 꼭 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가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 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쉽게 쓴 책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한국 경제의 중요한 사건들을 사례 중심으로 풀고 있고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냐 시장이냐 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부동산 일자리 또 수도권 과밀 현상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이것이 논술 공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경제 문제는 딱 하나예요. 정부냐 시장이냐 이런 겁니다. 이 담론 하나, 이 주제가 정말 20년 전에도 나왔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각 급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후 문제 이런 것도 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점과 담론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지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관련된 책들 꼭 진행할 거고요. 사실 좋은 책이 드물어서 저희도 책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보조 교재를 다 활용하고 기사를 엄청 가져와요. 이런 걸로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경제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고 뉴스를 보면 뉴스가 들리는 거죠. 뭐 통화정책이 어쩌고 물가가 어쩌고 이렇게 뉴스가 들려야 돼요. 최저임금이 어쩌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릴 때 이게 논술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책 꼭 필수로 읽힐 거고 왜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